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군의 소리 김형철입니다. 지난 시간에 미국 보수연합과 KCPEC 공동 컨퍼런스에서 다뤄졌던 주요한 내용들 함께 보셨죠. 오늘은 그 후속 시간으로 그러면 사전투표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문제는 사전투표라고요. 사전투표는 투표자 수를 부풀렸다는 것, 그리고 4, 5일간 투표함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QR코드를 사용했다는 것, 이런 정도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사전선거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유권자가, 투표자가 투표소에 도착하면 자기 신분증, 주민등록증이 될 수도 있고 운전면허증이 될 수도 있고 공무원 신분증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기에 넣으면은 이것이 명부 단말기로 이동이 돼서 개인의 아마 주민번호를 캡처하겠죠. 그래서 그 정보를 중앙선관위에 있는 중앙서버로 전송을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앙서버는 행자부의 개인정보와 연결이 돼서 이 주민번호를 가진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거주하는 누구이기 때문에 이 투표자에게는 어떤 선거용지를 출력해 주라고 명령을 주겠죠. 그러면 투표용지 발급기에 투표용지 발급 명령을 해줌으로써 투표지가 출력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선거를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제 조작이 들어가는 겁니다. 첫 단계는 이제 동일하죠. 유권자가 와서 주민등록을 제시하고 그것이 중앙선관위, 중앙서버까지 가는 데는 동일한데 거기서 바로 이 중앙선관위 중앙서버가 제3의 서버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부정선거 디자인이죠.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서버가 제3의 서버에게 주는 정보는 바로 개인정보 그리고 선거구 정보죠. 그러면 이 제3의 서버 위치는 추측은 되지만 밝히진 않겠습니다. 제3국이 될 수도 있고 국내 어느 모종의 장소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보정값 n에 따른 조치가 되는데요. 보정값 n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보정값 n이라는 것은 이제 여당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각 지역구 후보의 당락을 어느 정도는 윤곽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선이 확실시되는 지역구, 예를 들어서 호남이라든가 광주 이런 데는 굳이 조작을 안 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조작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지역, 서울이라든가 인천, 경기, 그리고 충청도, 대전 이런 지역에 그리고 눈에 가시 같은 후보들이 통합당 후보가 출마한 곳, 예를 들어서 강원도의 김진태 의원이라든가 부산의 이현주 의원 이런 아주 전략적으로 반드시 떨어뜨려야 될 의원들에 대해서는 조작값을 이제 그 지역구에 적용을 했겠죠. 그래서 사전 여론조사를 통해서 바로 이 보정값 n을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n이라는 것은 선거구별 이제 조작값이죠. 지역구 여당 의원의 당선을 위한 보정값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사전투표 그 선거구에 유권자들이 와서 주민등록을 제시하고 투표지를 받죠. 그게 n값에 이르기까지, 예를 들어서 n이 10이라 가정하면 n 숫자의 유권자가 올 때까지는 정상적인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즉 1, 2, 3, 4 해서 8, 9, 10번, 10번째 유권자까지는 정상적으로 투표지를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n 플러스 1, 즉 11번째는 가공의 투표지를 만드는 거죠. 어디서? 바로 그 제3의 서버가 있는 곳에서 현지에서 만들어서 그게 상국이 될 수도 있고요. 국내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기표를 하고 그것을 이제 부정 투입을 했겠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제 n 플러스 1까지 됐으면 다시 1번부터 n을 10이라고 했으니까 11번 가짜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12번부터 또 부여가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21번까지 정상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지면 또 22번은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서 조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제3의 서버는 1년 번호를 이제 중앙선관위 중앙서버에다 주는 것이죠. 중앙선관위는 그 정보를 각 지역구에 있는 지역 투표소에 나눠줌으로써
이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중앙선관위도 알 수가 없고 지역구 선관위에서도 알 수가 없고 그냥 부분적인 정보만 갖고 있기 때문에 투표를 시행하고 그 모든 것은 바로 제3의 서버가 있는 곳에서 이제 조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조작투표지 N+1번째 조작투표지는 그것이 제3국이 될 수도 있고 국내에 모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정 발급이 돼서 기표를 하고 그것이 4일 또는 5일 동안 이렇게 머물러 있는 투표함으로 이제 스며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제3의 서버에 일련 번호와 개인정보를 한꺼번에 저장해 놓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개인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개인정보에 맞는 일련 번호를 같이 연동을 시켜놓고 기억을 해놓으면 나중에 QR코드를 통해서 다시 선거인을 확인을 해서 이 선거인이 누구를 찍었는지를 알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보정값, 조작값이죠. 이 N은 어떻게 결정할까요? 바로 이렇습니다. 우선 전 지역구를 대상으로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베인 교수의 연구 결과 약 96만 표가 manufacture 됐다고, 즉 가짜로 생성됐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 지역구 253개로 나눈다면 약 선거구당 3,800표가 추가 투입됐을 것이다. 물론 한 선거구에 투표함이 많죠. 사전투표함이 적은 데는 한 6, 7군데부터 많은 데는 10몇 군데까지 있으니까 그 3,800표가 또 인구수를 기준으로 나눠서 또 투표함에 포함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전체를 할 필요는 없다. 중점 지역을 선택해서 그 지역구를 대상으로 하자 했을 때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뭐 부산의 일부, 강원도의 일부, 대전 뭐 이런 데를 쭉 셀렉트 해보면 약 154개 지역구 정도가 전략적으로 보정값을 적용해야 되는 지역구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96만 표가 154개 지역구 대략 750만 표 정도가 대상인데요. 750만 표를 대상으로 했다면 조작표가 96만 표, 정상표는 654만 표. 그래서 N값은 7이 됩니다. 즉 정상표 7표가 지나고 나면 한 표씩 가짜표, 조작표를 만들어서 내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선거구당 약 6,200표 정도의 추가표가 투함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거구당 약 4,000 내지 6,000표가 부정한 방법으로 투입이 됐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작값이 적용된 실제 사례를 경기도 파주시 진덕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도표에서 보시면요. 이번 2020년 선거에서 사전투표 114표, 당일투표 67표를 했거든요. 진덕면에. 그래서 전체 181표가 투표가 됐는데 거기 주민수는 159명이에요. 실제 거주하는 인원보다 투표 인원이 많네요. 물론 뭐 선관위는 옆 동네에서 와서 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민통선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려면 신분증을 갖고 들어와야죠. 그 신분증을 들어오면서 맡기고 들어오고 또 투표하려면 또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와서 신분증 2개를 갖고 와서 투표를 할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자, 이것을 2016년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6년에는요, 사전투표를 59명이 하셨고, 당일투표 79명이 해서 138명이 투표를 했거든요. 그 당시 인구는 15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은 약 90%가 되는 것이고요. 사전투표에 있어서 민주당 대 새누리당이 16대 39를 받았고, 당일투표는 28대 40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금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은 무려 72표를 받고 통합당은 40표를 받았죠. 당일투표는 민주당은 21표, 통합당은 43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일투표를 보시면 민주당과 통합당이 약 2대1 정도였잖아요. 통합당이 많았죠. 2016년에 비슷합니다. 민주당이 28표, 새누리당이 40표니까 새누리당이 많이 받았죠. 물론 금년에 민주당이 좀 적게 받았기 때문에 그 적게 받은 수만큼 사전투표에서 많이 투표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2016년에 16대 39로 2.5대1 정도 새누리당이 많이 받았는데 2020년에는 거의 2대1로 민주당이 많이 받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가짜표가 만들어져서 민주당으로 이렇게 투함이 됐구나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투표 결과죠. 그래서 2016년에 투표율은 90%였는데 거주자 대비해서요.
금년 2020년 4.15 총선에서는 투표율이 무려 114%. 이웃 사람들이 와서 막 투표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주시의 사전투표 수는 26,599표입니다. 그래서 N을 11로 적용했을 때 조작표는 약 파주시에 2,200표 정도가 투험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소는 모두 11개소였습니다. 그래서 2,200표를 11개로 나누면 대략 한 개소당 200표씩 넣으면 되는데 여기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200표를 넣으면 안 되죠. 인구가 159명이니까. 그래서 많이 줄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수를 정확히 고려하지 않고 또 여기는 투표율이 높은 지역이잖아요. 무려 90%나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90% 투표를 했을 거고 그 여유 마진은 사실 10%, 15명밖에 안 되는 건데 많이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투표를 90% 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한 3, 40표를 더 집어넣은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바로 이것이 보정값, 즉 조작값 N을 적용한 그런 결과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난 3, 4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코로나, 지금보다도 더 심한 코로나 상황이었죠. 그 당시에도 중국인 입국을 막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진핑 방문을 위해서 문호를 열어놓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중국이 만일 제3의 서버가 위치한 것이었다면 중국에서 만든 가짜표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국을 막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핑계는 시진핑의 방문이었죠. 그래서 시진핑 방한을 위해서 중국 입국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퍼뜨려 놓고 실제적으로는 제3의 서버가 위치한 중국에서 만들어진 가짜표를 대량으로 갖고 와서 국내에 있는 투표함에 넣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표시에는 어떤 부정이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개표시에는 QR코드가 사용이 됐죠. 개표할 때 투표지 분류기를 지나가는 사전투표지는 스캐닝이 됩니다. 그래서 USB에 담기고요. 또는 스캐닝이 된 정보가 바로 파일 백도어를 통해서 제3의 서버 또는 중앙선관위의 중앙 서버로 갈 수가 있었겠죠. 중앙선관위의 서버로 갔다면 그것이 투표할 때처럼 제3의 서버와 연결이 돼서 일련 번호 얼마인 사람은 누구를 찍었다는 정보가 그대로 제3의 서버로 들어가고요. 제3의 서버에서는 일련 번호가 얼마인 사람은 주민번호가 얼마고 누구라는 것이 바로 연결이 될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이 장기 집권을 위한 빅데이터를 형성한 경로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만일에 중앙선관위가 얘기하는 대로 100번 양보해서 투표지 분류기가 통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가정하더라도 이미 이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 모든 투표지는 USB에 그 이미지 파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USB만 복사를 해서 253군데 투표소에 있는 USB를 복사를 해서 제3의 서버와 연결을 하면 아주 손쉽게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대응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재검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검표를 하더라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재검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재검표 지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후보자가 선거 무효소송,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한 25개 지역구, 그리고 유권자들이 선거 소송을 제기한 107개 지역구, 그리고 1개 비례정당 이렇죠. 만일에 재검표는 허용하되 QR코드 분석 등 과학적인 기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분명 부정선거 이미 확실한 것이죠. 그럴 때는 재검표를 거부하고 이제 국민 저항권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재검표할 때 중점은요. 첫 번째로는 육안으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결과와 일치하는가를 보고요. 두 번째로는 사전투표의 QR코드를 다 찍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련 번호가 쭉 정렬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만일에 일련 번호가 이상이 없다 할 때는 바로 통합선거인 명부에 사전투표를 했다는 사람들을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작값 있지 않습니까? N+1의 사람들은 투표를 안 한 투표지거든요. 가짜 투표지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통합선거인 명부에다가 기록은 해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했다는 사람의 명부를 확인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사전투표를 했는지를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에 있는 이미지 파일, 이것 역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그 부정선거 밝혀진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QR코드 사용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QR코드 사용은 위법이죠. 이거는 공직선거법 151조 6항 위반이고요. QR코드 내 개인정보를 포함했다면 비밀 투표 원칙을 위반한 헌법 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대한 사항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선거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제도는 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투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해야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투표지에 QR코드 사용을 금지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중앙선관위 권한이 너무 막강해요.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법부와 중앙선관위도 분리시킬 필요가 있고, 선출직 공무원, 특히 국회의원에 대해서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는 중앙선관위의 권한을 낮춰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벨라루스에서 지금 부정선거 국민 저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죠.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6,000불인 나라에서는 자기의 선거권이 박탈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미 3,0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하네요. 자, 우리는 개인소득 3만 불이 넘죠. 지킬 게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왜 저항을 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EU는 이 벨라루스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국제적인 제재가 들어갈 겁니다. 지난 8월 25일 미국 보수 대연합과 KCP과의 공동 컨퍼런스가 바로 이런 국제적인 협력의 시작이 아닐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벨라루스와 대한민국이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된 것 같습니다.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대통령은 이번 부정선거를 통해서 30년 집권을 이루게 될 텐데요. 과연 뜻대로 될까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20년 이상 집권해야 되겠다는 망발을 하는데요. 2020년에 벌어진 4.15 총선이 그 20년 집권의 시작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될까요? 그것을 막는 것은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판단하셔서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시면 이것을 들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제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커뮤니티에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6,000불의 벨라루스에서도 저렇게 자신의 투표권이, 자신의 선거권이 박탈당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데, 대한민국 세계 경제 12위 대국이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분노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도 많은 일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11월 달이 되면 대법원이 선거 소송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입니다. 만일 그때까지도 재검표를 미룬다던거나 또는 QR코드 검색을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100% 확실한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정선거의 정황, 증거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군의 소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